검사로부터 이재명을 잡을 테니 네가 이재명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면 딜을 받았다는 건데 이거는 봉지욱 기자의 대특종입니다. 이거 단순하게 그 알만 문제가 아니라 검찰과 SBS 자체가 문을 닫을 큰 건입니다. 어느 날 봐도 깜놀한 충격적 폭로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SBS 이제 노동조합이 2018 그러니까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과 박철민 사건은 시기적으로도 3년간의 차이가 있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게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두 개의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입니다. 왜 같은 사건이냐면 파타야 살인 사건의 범인들 있잖아요. 범인들이 이제 성남 국제 마피아파란 거고 거기 두목인 이준석 그리고 그 이준석이 성남시에 혜택을 줬다는 건데 맨 위에 내용이 이제 김영진, 윤명균이 파타야 사건의 이제 그 범인이에요. 그 프로그래머를 죽인 주범들입니다. 주범들인데 프로그램에서는 김영진이 이제 이준석으로부터 자금이나 이런 것들 지시를 받고 거기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알 프로그램은 이준석이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가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뭐 중소기업 장려상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일부 용역도 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3년 후에 이제 2021년에 박철민이 등장하잖아요. 대선 국면에서. 근데 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양반이 이제 돈 20억 돈다발 5만 원짜리 쫙 깔아놓고 돈다발. 근데 박철민이 판결문에 보니까 저 21년에 성남국제마피아파 이재명의 그 로비를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다음에 다 거기서 시작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다음에 그 한번 보여주시죠. 판결문 한번 보여주시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나서 2021년 3월부터 이걸 준비를 했는데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방송을 접하고 저 말이 그 말이구나. 방송 등을 접하고 그러니까 저 방송을 보고 생각해낸 거예요. 박철민이라는 사람은 2017년에 이미 저 성남국제마피아에서 쫓겨나요. 이상한 짓 하다가 그래갖고 나는 몰라 사실은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저 방송을 보고 이재명을 잡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본인의 아버지가 전직 성남시의회 시의원 부의장이었어요. 박철민의 아버지가 아버지랑 상의를 합니다. 아버지랑 문자를 주고받은 게 다 나와요. 이재명을 잡으면 국민의힘에서 뭘 해줄 수 있냐. 아버지가 확실하게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범행을 모의하고 그 다음에 장영하를 찾아가게 한 다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장영하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 제가 제가 재밌는 게 그 파타야 살인 사건 수사 기록 일부가 저한테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이번에 박철민, 장영하 두 사람의 판결문을 보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박철민이 이준석을 이준석도 그때 감옥에 있었는데 다른 건으로 있었어요. 그 알을 본 다음에 이준석에게 형님 이재명 잡읍시다. 이재명 잡으면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 돈도 주고 형량도 줄여주고 다 해준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본인도 감옥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국민의힘 전직 시의원이잖아요. 근데 저 과정에서 수사에 뭐가 빠졌냐면 지금 장영하만 지금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판결문을 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가 나와. 이 사건은 박철민이 단독범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박철민의 부친을 통해서 오도가 들어간 거예요. 김용판 그때 그 당시 의원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나와서 선수가 들어갔어. 이게 서로 간에 계속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림이 이런 거네. 선수가 들어가서 박철민이라고 하는 전직 조폭 이 양반이 방송을 보고 혼자 그림을 다 그린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박철민의 부친이 국민의힘 소속 전직 시의원이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림을 그려서 저들을 선수로 썼다. 그렇죠. 이런 그림이네. 근데 이게 윤석열이 당선되다 보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영하도 기소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처음에는. 기소를 안 해서 이건태 의원이 제정신청하고 겨우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 윤석열의 검찰이 장영하도 자르고 국민의힘 관계자도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기소도 안 하고 끝냈다가 장영하가 이제 2심에서 겨우 무죄가 됐는데 1심에선 무죄였어요. 장영하가 원래. 2심에서 유죄가 예. 됐죠. 근데 1심의 무죄 판결문에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그 그래픽 한번 보여주세요. 장영하 1심 판결문 보시면 박철민의 탓 뭐 이렇게 해갖고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이게 뭡니까? 그 알이잖아요. 이건 이준석은 지금 그 조포 성남시 사이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유착 관계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에 비춰 피고인 장영하는 이준석이 박철민을 통해 이재명에게 뇌물을 공유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식. 사실을 믿었다는 거지. 이 말이 뭐냐면 방송 보고 방송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졌고 장영하도 이걸 방송을 보고 알았을 거기 때문에 무죄. 그러니까 사실로 인지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아닌데 명백하게 판결문에는 사실을 그 안에 인식했다는 거예요. 방송 내용이 예. 사실이 아니라고 나와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자기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러니까 사실로 믿을 만한 그러니까 방송 내용이 방송을 시청했고 방송 내용이 퍼졌기 때문에 장영아 네가
그걸 사실로 착각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박철민이 이 사건을 기획하고 할 때도 그 알 방송을 보고한 거고 오케이. 장영화가 1심 무죄 받을 때도 그 알이 하나의 그 말이구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저게 공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보여줬지? 있냐면 장영화가 그러니까 김용판이 국감에서 얘기하고 장영화가 2021년 10월에 기자회견 하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걸 끝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박철민이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요. 야, 이거 너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야기가 해야 되는데. 아니, 잠깐 보세요. 후보들 기다리고 있어. 제가 왜 그렇게 후보들 가야 말씀드리냐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영진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영진이 저한테 편지 보낸 적도 있거든요. 김영진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파타야 사건, 살인 사건 수사받을 때 검사로부터 이재명을 잡을 테니 네가 이재명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면 살인이 아니고 상해치사로 바꿔주겠다라는 와. 딜을 받았다는 건데 아. 이거는 김영진의 가족으로부터 제가 또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으면 이거 굉장히 큰 뉴스인데. 파타야 살인 사건을 할 때 검찰이 그때 이미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었고 그쪽 김영진 가족의 검찰은 이재명을 항상 잡으려고 했어요. 항상. 가족의 주장은 뭐냐면 너 이렇게 안 불면 살인으로 남길 거고 네가 다 덤터게 써야 돼. 그래갖고 공범이 있었잖아요. 근데 윤명균이랑 공범은 이미 태국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사건은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국민의힘 관계자 다 빠졌죠 지금. 그리고 당시에 검찰의 딜이 제한이 있었어요. 네, 충격입니다. 이거 감옥 열어 가겠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SBS는 반성은 하지 않고 난리를 치는 모습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영하에게 골 때리는 논리로 무죄를 준 판사 아시겠지만 바로 김건희를 봐준 우인성입니다. 이거 법 왜곡죄로 감옥에 넣어야 될 자입니다. 또한 SBS의 언론 탄압은 논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이른바 외압이란 취재 단계에서 물리력이나 권력을 행사해 기자가 세상에 나오는 것 자체를 틀어막는 사전 개입을 뜻합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X글은 어떻습니까? 이미 언론이 마음대로 기사를 써서 세상에 던져놓은 뒤 그 보도의 팩트가 틀렸음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사후 반응입니다. 진실 규명 과정에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라 왜곡된 가짜 진실이 유통되는 것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이자 정당한 반론입니다. 언론 독립과는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는 그저 거짓말에 대한 팩트체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왜 이 명백한 논리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언론 탄압이라고 핏대를 세울까요? 간단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자신들의 부실한 팩트와 편견을 들키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반론을 다시 팩트 대 팩트로 맞받아칠 실력도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판을 팩트 싸움에서 가치 싸움으로 변질시키기 위해 거대 권력이 우리 같은 가여운 언론의 입을 막는다는 아주 거룩하고 편안한 프레임 뒤로 비겁하게 숨어버리는 겁니다. 분리할 때마다 꺼내드는 그들의 낡은 생존 공식입니다. 마치 조이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